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속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쌍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쌍특검이라는 건 뭐냐? 이재명 나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받아라.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민생 살리기에 정치권의 총력을 모읍시다. 현재 거론되는 대장동 자금의 대선 자금 유입은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비리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위증 교사의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된 겁니다. 떳떳하고 걸릴 게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이재명 대표의 전략입니다. 맞불 작전, 물귀신 작전. 그리고 자신의 상대방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그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 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의 상대편은 검찰이 아니다. 나의 상대편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고 경기 남부경찰청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지금 한국의 슈퍼 제1야당의 당수님이신데 당신들은 나의 깜냥이 못 돼.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나의 유일무이한 상대편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차근차근 지금 수사를 해오고 있고 관련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의 중간 발표쯤에 해당되는 팩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잘못하면 발목이 잡히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아 그래. 검찰과 경찰 수사는 하나도 믿을 게 못 되고 다 조작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링 위로 올라와라. 나랑 1대1로 붙자. 이겁니다. 그 링 이름은 쌍끌이 특검. 링 이름은 쌍끌이 특검. 심판관은 국민들. 청코나의 윤석열 대통령, 홍코나의 나 이재명.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 개체량도 재고 뭐 몸 검사도 받고 뭐 이랬던 그걸 이제 다 일거에 없애는 겁니다. 그런 기자회견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회견 속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희들의 예측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쌍끌이 특검 전략.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두 가지가 검찰 수사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전달해서 김용 소나귀에 들어간 그 현금 따발 이게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였는가? 8억 4,700만 원의 용처, 사용처. 작년 4월에서 작년 8월까지는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도 치르고 본선에 막 뛰어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실탄이 많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선거 때 실탄이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현금 따발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단체의 시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선거를 치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조직, 하나는 현금.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현금에는 투명한 현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중에 회계 처리를 다 신고하고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돈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돈도 있는 겁니다. 그걸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게 좀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인다. 영수증 필요 없는 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시기에 작년 4월 이때 김용 어디에 있었느냐? 이재명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 부본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별로 실세 권한이 없겠는걸 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실 수 있습니다. 대개 총괄 본부장은 현역 의원, 그리고 감투를 하나 씌워줘야만 될 그 정도의 사람, 이재명과는 별로 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총괄 본부장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거기에 이재명이 오른팔을 심어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총괄 부본부장. 선거를 치를 때 총괄 부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은 뭐냐?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누구를 어디에 앉히고 누구를 어디에 앉히고, 여기 우리 핵심 세력이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 있고, 나한테 직접 보고할 사람, 자기 계선상의 상급자 말고 진짜 정보를 나한테 줄 사람,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조직입니다. 하나는 돈, 투명한 돈, 불투명한 돈,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이 오고 가고 하는지를 관리하는 것.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 김용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서로 신체 어디에 점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니까 말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총괄 부본부장에 김용을 앉혔던 거고, 김용은 이건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만 아마 선거 캠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이재명 후보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그 밑에 총괄본부장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한 2단계, 3단계 거쳐 올라가야 되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후보님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간에 8억 4,700만 원 현재 밝혀진 것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 쓰였을까요? 그 사람이 그 돈 8억 원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을까요? 자동차 샀을까요? 애들 대학 등록금 냈을까요? 모르죠. 앞으로 이제 수사를 더 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죠. 선거 자금 담당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지금부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쓰였는지, 명함을 박는 데 쓰였는지, 조직원들 밥 사주는 데 썼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썼는지, 아니면은 유권자들한테 문자를 날리기 위해서 돈을 썼는지. 이 유권자들한테 문자 날리는데 돈 꽤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뭐 대장동과 연루된 입줄기 뭐요? 왜 이런 비유를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다 들여다보자면서요. 참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잎사귀 줄기, 뿌리 잎사귀 줄기 다 들여다보자. 지금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는데 다 들여다보자. 위증 교사를 하고 있는데 다 들여다보자. 유동규한테 위증 교사를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이런 관련을 유동규가 지금 전부 다 술술술 다 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잡혀갔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잘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배신감을 느낀다. 유동규 등에는 이제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놓고 유동규가 검찰의 위증교사에 넘어갔다. 이 프레임을 짜놓는 겁니다. 그러니 특검으로 다시 조사하자. 지금의 검찰 말고 특검으로 다시 하자. 지금 검찰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김용이 받았다는 돈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까지 칼을 대면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칼을 대야 되지, 중간에 스텝이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용이 사실은 내 돈 내놔라, 나무기한테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김용은 성남시 의원을 8년이나 했는데요. 9년 했다든가 8년 했다든가 아무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례 신도시 뭐 대장동 뭐 개발 이런 거 할 때 민간업자들이 하려면은요 인허가가 다 성남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관련이 있는데 성남시가 지지부진할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그것을 밀어붙이는 데가 어디냐면 성남시 의회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 우리 해주고 싶은데 우리 그 시의 조례에 보면은 해주지 말라고 돼 있거든. 어떡하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거 해줬다고 감사에 걸리면 나 죽어.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고쳐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김용이 한 겁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용이 여러 가지로 거수 투표하지 기명 투표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손을 들어서 거수 투표를 하기는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 성남시 의원들이었던 참고인들이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행정부 실세였다면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회의 실세였다. 한마디로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 왼팔이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김용은 이재명의 부하였다. 그리고 이재명은 내 사람, 나의 분신, 내 벗 이러면서 챙겨줬다. 지금 생각해 보니 김용 방에, 김용 의원의 방에 김만배라든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기는 좀 적당치 않으니까 그 비슷한 효과를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김용 성남시 의원의 방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김용은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했고 반대로 김용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적극 뒷받침을 해줬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용이 제일 실세로 통했다.